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유승민 의원, 유승민. 참, 이제 이자는 뭔가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우리 보수 우파 쪽에 조금 이제 불리한 이슈만 있으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내부에 총질을 합니다. 등에 칼질합니다. 내부 총질하고 등에 칼질하고. 항상 그래.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게 우리 우파 쪽에, 자유우파 쪽에 좀 불리한 이슈다 생각이 들면 나타나서 총질을 해버려요. 그래서 저도요, 제 방송 보신 분들에게 제가 통합을 참 저는 부르짖습니다. 제가 한동훈, 윤석열 대통령 통합해야 된다. 항상 적을 분열시키고 우리는 통합해야 된다. 이런데요. 그런데 유승민 의원은 저도 여러 번 개인적으로 만나봐가지고 웬만하면 좀 같이 갈 수 있는 길이 있나, 통합 같은 당이 있으니. 이런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니 유승민 의원까지 포용해야 된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한 번도 우파 쪽에 유리한 이야기를 한 적이 없거든요. 전부 윤 대통령 비판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유명한 고전에 이런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중국에 아마 이사라는 사람 있죠. 이사. 중국의 진시황 때 이사. 나중에 한비자하고 왜 같이 했다가 한비자를 억울하게 죽게 만들고 이사도 나중에는 불행한 최후를 마치죠. 불행한 최후를 마치잖아요. 이사도. 근데 이사가 젊을 때는 똑똑했거든요. 한비자하고 이제 동문수학했던 사이입니다. 근데 그때 외국의 간첩 때문에 진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지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 다 쫓아내.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다 그 나라 쫓아버려. 이런 이제 정책이 나오니까 이사가 그때 상소를 올리잖아요. 상소문을. 간 축객령, 축이라는 게 쫓아버린다는 거잖아요. 축객.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쫓아버리는 영에 대해서 간하는 간 축객령. 이런 데 유명한 상소가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유명한 데 말입니다. 태산, 불량 토양, 고 능성 기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태산은 불량 토양, 어떠한 흙도 거부를 안 한다. 모든 흙을 다 태산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높아졌고 하에 넓은 바다는 불택 세류, 어떤 물도 가리지 않는다. 바다로 오는 물이 어떤 물이든 똥물이든 어떤 물이든 오염된 거든 모든 물을 받아들이니까 그렇게 깊어지지 않냐. 유명한 말이잖아요. 이게 통합인데. 와, 그런데 웬만하면 이게 모든 사람을 다 우리 통합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승민은 도저히 그게 안 돼요. 우리가 아무 물이나 이게 받아들여도 그래 똥물까지 받아들여도 이게 페놀 독극물이 있는 페놀이면 어떡합니까 이거? 페놀 물까지 다 받아들여야 됩니까? 걸러내야 됩니까? 일본에 제가 후쿠시마 그거는 처리수니까 그건 받아들여도 돼요.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 좌파들이 선동질하는 거고요. 근데 진짜 우리 페놀 같은 독극물이면 어떡합니까? 지금 유승민이가 지금 계속 주장하는 게 김건희에서 특검 받으라. 그 다음에 최상배 특검 받으라. 그 다음에 명태균이 수사해라. 김건희에서 하고 이런 걸 계속 주장하고 오늘 또 나온 거예요. 명태균이 수사해라. 얼마 전에는 김건희에서 최상배 특검 받으라. 그러면 특검 받으면 그날부터 정권이 끝나는 거죠. 아니 박근혜 때 한번 망쳐먹으면 망해먹으면 됐지 유승민. 그럼 또 이게 또 보수 망하라고? 항상 이런 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한 번 망쳤으면 됐지. 나라를 보수를 괴멸시키면 됐지. 그럼 이게 또 최상배 특검, 김건희에서 특검 받아서 또 이게 또 보수를 괴멸시키라고 이재명 대통령 헌납하고 이런 자입니다. 근데 명태균이 이거를 김건희에서 하고 개명 철저히 조사해야 된다. 이거 덮으면 특검해야 된다. 좌파보다 더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명태균 씨가 어디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잖아. 명태균 씨가. 그랬더니
이준석이는 유승민한테 정치를 배운 뭐 유승민의 그 정치자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명태균이가 이야기했더니 또 그게 강력하게 또 부인하네. 자기는 이준석이를 정치 가르친 적도 없고 이준석의 정치자 아버지는 김종인이라고. 김종인 자기가 아니라고. 그게 뭐 얼마나 뭐가 중요한지 그건 또 계속 부인해. 나는 이준석이한테 정치 가르친 적이 없다. 이 말은 이준석이하고도 자기는 이제 결별한 것 같아요. 실제 결별했잖아요. 이준석이하고 유승민도.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의 아버지는 김종인이라는 거야. 자기가 아니고 유승민 주장이 그래. 근데 저는요, 뭐 제가 한 방송했죠?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는 10명이 넘어요. 이걸 십성간호다. 제가 옛날에 한 방송했잖아요. 이준석의 정치적 아버지는 10명이 넘는다. 십성간호. 야, 배신을 워낙 밥 먹듯이 하니까 이준석이가 원래는 맞아요. 이준석의 아버지하고 유승민 아버지가 경북고등학교 동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유승민 방에 인턴하다가 이준석이가 정치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아들이 맞죠. 한때는 지금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얼마나 많이 아버지를 바꿨냐. 옛날에 삼국지의 여포는 아버지를 동탁하면서 3번 바꿨잖아요. 동탁. 그래서 삼성간호라고 그러죠. 삼성간호. 아버지를 3번 바꾼 노비 같은 놈이다. 이 말이에요. 삼성간호. 근데 이준석이는요. 이준석이는 이제 처음에 유승민이 섬기다가 그 다음에 유승민 소개로 박근혜 대통령 비대위 섬기다가 칼 꽂고 또 이제 그 다음에 아마 바른당 가면서 김무성이 섬기다가 그 가서 이제 안철수하고도 잘 지냈지 처음에는. 나중에 칼 꽂죠. 바른당에서. 그 다음에 손학규하고도 그렇죠. 손학규. 그 다음에 한때는 홍준표하고 친했어요. 한때는. 그 다음에 한때는 또 윤석열도 손잡았었죠. 그때 가출 몇 번 하면서 치맥 해동. 명태균은 지가 했다는데 이준석이 지가 안 했다니까 그 모르겠어요. 윤석열. 그 다음에 한 번은 또 이낙연하고 손잡았죠. 그 6억 빨리 내놔라 6억. 이낙연하고 손잡고 그 돈. 그 다음에 김종인이까지요. 친아버지. 이러면 이게 몇 명이 10명 아닙니까? 박근혜, 유승민, 김무성, 안철수, 손학규 5. 홍준표, 윤석열, 이낙연, 김종인, 친아버지. 이런 게 계속 바꾸는 이게 이준석인데. 근데 유승민은 이준석이가 지 아들이 아니라니까 이준석이는 지 아들이 아니라고 유승민이 잡아떼는데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유승민 이자가 어떻게 틈만 하면 보수가 이제 어느 정도 위기에 처했다 뭔가 이게 어렵다 이러면 꼭 나타납니다. 평소에는 뭐 하는지 모르겠어. 평소에는 배지도 없고 하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보수가 위기에 처하면 꼭 나타나가지고 내부에 총질하고 등에 칼을 꼽는 이런 배신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도 유승민 보고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 은혜를 몰라요. 자기에게 누가 자기 배지를 달게 해주는지. 참 저는 우리 동물로 치면 인간만큼 은혜를 모르는 게 없죠. 다른 동물들은 또 단순하니까 은혜는 알아. 근데 우리 참 저도 호모사피엔스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참 맘시 해이가 될 때 있어요. 배신을 그렇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 유승민을 입문시켜서 어떻게 배지를 달아줬습니까?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다르면 충분히 간해보다가 안 되면 정치를 접든지. 근데 그런다고 해서 뒤에 등을 칼을 꼽습니까? 또 그런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국민이야 국민. 왜? 국민이 박근혜 버렸다고 말도 안 되나. 아무데나 자기한테 국민을 갖다 붙이고 이렇게 배신하는 이런 게 유승민입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김건희에서 특검을 하자. 또는 최상배 특검을 받자. 그 다음에 명태균 씨 김건희에서 이걸 철저히 조사하면 또 특검한다. 이런 식으로 계속 우리 자유파의 자책골 계속 해당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좀 조사해. 이런 것도 해당 행위 아닙니까?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 김대남 씨만 계속 조사한다는데 오늘 감사도 사퇴했던데 김대남 씨 감사도 사퇴했던데 이 유승민은 징계 안 합니까 이거? 이런 거는 이게 해당 행위 아닙니까? 당론으로 우리 2개 특검 부결을 하자 했는데 거기에 각 특검마다 4명씩 배신자나 비겁자들이 4명씩 넣었잖아요. 근데 유승민은 배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지만 공개적으로 2개 특검 받자면 이게
당론 해당행위 아닙니까? 왜 이런 건 징계 안 합니까? 이런 건 왜 징계 안 합니까? 저는 반드시 그 유승민 이런 자들이 그 배신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저희가 이제 그 이런 자들이 준동하지 못하도록 제가 초반부터 철저하게 그 비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내부의 그 적이요, 내부의 적 한 명이 외부의 적 100명보다 해로워요. 외부의 적 100명은 그들에게 외부를 보고 총으로 쏘면 대항할 수 있죠. 내부에서 한 명이 뒤에서 그냥 총질하거나 수류탄을 던져버리면 우리 전멸합니다. 이런 데 유승민처럼 이런 내부의 적은 처음부터 박멸해야 됩니다. 내부의 적을 박멸해야 됩니다. 바퀴벌레처럼 틈만 되면 녹아 우리 총질하는 이런 자들은 박멸해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한동훈 대표도 이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되는지 유승민 같은 자 징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앞으로 이런 이제 그 내부 총질하는 자들은 제가 처음부터 철저하게 비판하고 응징하고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